화면 녹화되었고, 그지?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저희 3주차 스타일 히어로 웹 개발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강의 소개 간단히 해드리자면, 저희가 일단은 원래 커리큘럼은 1주차 HTML 플러스 CSS, 그리고 2주차는 자바스크립트, 3주차에는 노드.js에 대한 기초, 4주차는 잘못 수정했네요. 4주차는 노드.js에 관한 심화 내용을 이번 학기 동안 4번을 반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회차에서는 뭐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주차를 참여하든 안 참여하든 모두 들을 수 있는 강의지만 살짝 좀 더 심화된 내용도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금 저희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마 2회차 이번 1회차까지만 일단 스터디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좀 더 기회가 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강의의 특징은 예습도 하지 마시고 복습도 하지 마세요. 제가 뭐 과제를 원하신다면 제가 내드릴 수는 있지만, 근데 아마 과제가 굉장히 불친절할 거예요. 그래서 전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목표한 바는 충분히 거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끊어서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려드리는 입장이라서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드.js 3주차 스타일로 웹 개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킥보드와 버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뭘까요? 킥보드는 한 명만 태울 수 있고 버스는 한 2, 30명 태울 수 있습니다. 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 이제 킥보드는 한 명 정도만 쓸 수가 있고, 버스는 뭐 많으면 뭐 30명 정도까지 태울 수 있죠. 자, 이게 왜 같은 이동 수단인데 용도가 다르니까 각각 다른 방향으로 특화가 된 상황이죠. 자, 여러분의 킥보드가 여러분의 노트북이라 생각하고 저 버스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킥보드도 한 명이 아니라 뭐 3명 이상까지 탈 수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뭐 사실 보면 킥보드에 3명, 4명, 5명까지도 뭐 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노트북도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버랑 여러분의 컴퓨터랑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노트북에 2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 여러분이 어딘가 저장한 메모장을 접속한 다른 사람이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그냥 서버가 되는 겁니다. 별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노트북에 N명, 10명, 30명이 들어가면 그게 서버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강의를 설명할 때 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스택과 큐라는 자료 구조형이 있어요. 아주 컴퓨터 공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강의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스택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초밥집 가면 접시를 이렇게 쌓죠. 근데 여러분이 접시를 다시 빼기 위해서는 예, 접시를 추가하고 가장 마지막에 위에 올린 접시를 가장 먼저 뺄 수 있죠. 이게 스택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자료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의 특징이고, 큐는 여러분이 줄을 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죠? 이게 큐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박근호님 보셨어요? 네, 안 들리셨구나. 봤어요. 봤어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좀 스포를 좀 할 예정이라서 안 보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자,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에서 보셨듯 프론트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병정도 될 수 있겠고요.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스레드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자, 프로세스 하나가 일을 여러 가지를 하죠. 뭐 첫 번째 일은 회장님 지키기가 되겠고, 두 번째 일은 VIP 가이드를 하는 일이 되겠고, 세 번째는 VIP 이제 뭐 저기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경찰이.
이걸 이제 감시하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일 하나가 스레드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의 스레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식은 동기적으로 처리가 돼요. 동기적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를 실행하고 중간에 다른 일을 실행할 때는 그 일이 할 때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기 방식의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론트맨이 하는 방식은 멀티 스레드를 동기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원래 기존에 있던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각각의 다른 일이 같은 자원, 회장님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중간에 뭔가 문제가 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VIP 가이드 할 때도 원래는 회장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프론트맨이 인도를 했죠. 이 얘기는 회장님 지키기에는 회장님이 이미 일본어로 참여하셔서 들어가 있는데 VIP가 원래 회장님이 같이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일 때문에 회장님을 여기서 못 쓰죠. 활용을 못 하죠. 반대로 원래 회장님이 일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먼저 써버리니까 여기서는 회장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회장님이 가이드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죠. 물론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도록 설계하는 복잡성도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는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동기적으로 우리 처리하지 말고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동기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코드가 비동기적으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몇 개는 동기적으로 처리를 하고 몇 개는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프론트맨이 일을 할 때 동기적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 요청 처리를 할 때는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동기 방식은 이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 일이 끝났을 때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그 간격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이 잘 이해가 하긴 어려울 겁니다. 저도 100% 이해했다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자바스크립트가 채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광받는 게 Node.js라는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Node.js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버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Node.js라는 이거를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면 서버가 더 빠르지 않을까? 프론트맨이 훨씬 더 이 세 가지를 좀 더 유능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에서 나왔던 게 Node.js입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서버 프로그램 방식 멀티 스레드를 쓰는 거랑 Node.js는 스레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VIP 가이드만 한다면 VIP 가이드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제가 설명할 때 뭐 이상하지 않아요? 얘기해 볼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을 텐데.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안 넘어갈 겁니다. 힌트. 비동기 그림 보세요.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다면서요. 그죠? 왜 동시에 할 수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일이 하나면 괜찮아. 근데 분명히 제가 하나의 스레드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설명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바스크립트 노드.js에서 들어가는 자바스크립트 방식은 하나의 스레드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비동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이벤트 루프라는 다른 방식을 다른 공간을 통해서 다르게 그러니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싱글 스레드 하나의 스레드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스레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이벤트 루프라는 다른 공간이 처리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멀티 스레드냐 싱글 스레드냐라고 묻는다면 싱글 스레드이지만 이벤트 루프라는 특별한 공간을 활용해서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싱글 스레드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벤트 루프라는 스레드 개념이 아닌 다른 애가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자, 여러분이 노드.js를 이제 설치를 했을 때 npm이라는 게 같이 깔립니다. 이 npm이 뭐냐?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노드.js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실 때 이 창고에서 뭐 달고나라는 게 필요하면 달고나를 npm에서 가져오는 거고, 구슬이 필요하면 구슬을 npm에서 또 가져오는 거고, 뭐 이런 옷들이 이제 실험자들 옷들이 필요하면 또 옷들을 npm에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서버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봅시다. 코드는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어요. 생일 첫 서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작성하시냐면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뭐 어떤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VS 코드를 들어가셔서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고, 뭐 테스트라고 할게요. 이건 직접 따라 하셔야 됩니다. VS 코드를 열었을 때 오픈 폴더를 열어서 저희가 바탕화면이든 어디에 만들었던 폴더에 접근을 해볼게요. 접근해 보시겠어요 지금? 들어가셨나요? 네, 맞아요. 네, VSC 코드에 여러분이 만든 폴더를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터미널 하나 여시고 터미널 클릭해서 뉴 터미널 하면 이 상황이 하나 생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은 app.js app.js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app.js에 무슨 코드를 적을 거냐?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적으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http라는 모듈을 http 변수에 담을 겁니다. 저희가 npm을 사용해서 http라는 달고나를 저희 파일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고나를 통해서 서버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 서버를 만드는 거를 이제 서버라고 부르고, 그리고 콜백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리스폰스 라고 한다면 응답 신호는 200이라는 코드를 전달하고, 그리고 어떤 걸 전달하느냐 했을 때 텍스트 아니면 HTML 형식으로
저희가 반환을 하겠다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았을 때는 hello node.js라는 거를 뿌려볼 거예요, 화면에. 그리고 그 서버를 하나 생성했었잖아요. 그 서버를 구동시켜 볼게요. 포트는 8080번 포트. 그리고 그 서버를 가동하면 콘솔에 여러분이 여셨던 터미널에 서버가 돌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하나 띄울 겁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알겠습니다. 그 실행하면 방화벽 뜨는 거 맞죠? 방어벽 뜨나요? 보안 경고. 실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아 예. 네. 아까 잘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네. 라이트 헤드 옆에 200이랑 리슨 옆에 8080은 어떤 의미죠? 아, 리스는 서버를 구동한다는 얘기고 저희가 포트라는 개념을 이건 그냥 포트입니다. 그냥 포트는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인터넷 신호를 주고받을 때는 포트가 막 0, 1에서 막 9999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8080번 포트를 사용해서 서버를 구동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얘기했을 때 8080번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저희 노트북에 돌아가고 있다면 충돌이 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포트를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 쓰고 있으니까. 네. 아까 9999까지 포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포트가 그럼 9999개가 있는 거죠? 그럼 각자 다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숫자를 쓰는 건지. 맞습니다. 각자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이거 뭐 100%막 거기까지 어떤 목적이 있다 그렇진 않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서버를 돌릴 때는 이 포트를 쓰고 데이터베이스를 구동할 때는 이 포트를 쓰고 아니면 아니면 뭐 터미널에 접속하고 싶다 하면 뭐 24번인가 뭐 22번 포트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 많은 포트를 사용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여러분의 노트북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트가 많아요. 여러분의 카카오톡도 뭐 2023번 이런 식으로 포트를 쓰고 있겠죠? 그죠? 다 역할이 나눠져 있고 그 중에 남는 포트로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HTTP 코드 응답 코드인데 이거는 이제 통신 규약인데 뭐 200이면 응답이 정상적으로 되었다. 뭐 이런 식을 의미합니다. 그 노트북에 포트가 많다고요? 여러분의 기계도 여러분 노트북도 서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네, 그 네. 포트가 여러 개 네. 있으면 충돌 난다고 안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아, 예. 헷갈렸네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컨텐츠 타입 저거는 뭔가요? 저희가 응답을 보낼 때 응답 보낼 수 있는 요청 어떤 형식으로 보낼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또는 HTML 코드로 보낼 수가 있고 JSON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JSON? 못 들어. 네, JSON 보면 일종의 자료형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제 중괄호 열고 그리고 이름은 뭐 홍길동, 가족관계는 뭐 아버지, 어머니, 회사는 경기 수원 18동 남동 하고 바로 닫고 이게 제이슨으로 된 형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른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그리고 좀 이상하죠? 이거 함수를 실행했는데 거기 함수를 또 넣었습니다. 이게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쓰는 콜백 함수라고 하는데, 콜백 함수의 특징이 이거를 실행하면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할 수,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내용이 있는 걸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콜백 함수를 쓰게 되면 동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비동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순서를 정해주는 거니까요. 무조건 크리에이트 서버를 완료하고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실행하도록 의도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콜백 함수는 무조건 동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복잡한 세계가 숨어져 있습니다. 함수가 비동기냐 동기냐의 구분은 콜백 함수로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좀 많이 여쭤보세요.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네. 네. 그 채팅을 좀 확인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채팅?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네? 구글 채팅 말하는. 파일은 VS 코드 연결하는 거? VS 코드 연결하는 거 다시 볼 수 있나요? 네. 박훈호님 들리시나요? 그거 영상 들. 그럼 제가 이 메시지를 좀 켜놓을게요. 네네. 네. 저희가 VS 코드 연결하는 법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맥이라서 박근호님이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바탕화면에 아무 폴더를 생성하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폴더라고 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폴더를 테스트라고 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 테스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VS 코드를 열어서 우측에 좌측 상단에 익스플로러를 들어가시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오픈 폴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만들어 놨던 테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말씀드린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요. 코드는 저희가 링크로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거 링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제가 소리를 좀 켜놓을게요. 이거 구글 미트가 댓글 날리면 소리가 뜨나요? 안뜰 거예요. 그래요? 소리 잘못했습니다. 박건우님 완료되시면 저희 시작할게요. 주석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을 텐데.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기본에 보는 함수도 아니고 콜백 이것도 처음 보는 스타일이고, 그죠? VAR이 변수를 뜻하는 거죠? 맞습니다. 변수를 선언해 줄 거예요. 그 여기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건가요? 얘네들이 쓰는 건가요? 예약건가요? 아니면은 파라미터입니다. 그냥 파라미터예요? 네. 그냥 저기다가 테스트 1, 테스트 2 써도 인식을 하나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HTTP라는 모듈을 가져와서 보면 HTTP라는 모듈 안에 create server라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create server 함수는 실행하고 나서 어떤 걸 반환하냐면
첫 번째 리퀘스트 그리고 두 번째 리스폰스라는 두 가지를 이 이후에 실행되는 함수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넘겨줍니다. 그거를 이 친구가 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리스폰스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죠. 정말 크리에이트 서버라는 게 두 네. 가지 인자를 리턴하는데 그쵸? 그 리턴하는 게 첫 번째 인자가 리퀘스트고 두 번째 네. 인자가 리스폰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인자에 있는 요소 중에 write head라는 게 있고 hand라는 게 있다. 네, 맞습니다. 와, 네. 이것도 펑션이라고 굳이 적을 필요가 없고 펑션 생략하고 는 닫는가로 쓰셔도 됩니다. 약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썼었잖아요. 함수는 그죠? 저희가 알려드린 코드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썼었는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폰스 하고 이꼴 닫는 가로 하고 중가로 이게 약간 추격형이에요. 그냥 좀 가볍게 쓰라고 하는데 처음 보면 이상하죠? 이게 더 좀 직관적이긴 한데 좀 이렇게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속도가 더 빠르대요. 이렇게 펑션으로 쓰는 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역할은 같은데 속도는 차이가 있대요. 아주 질문 하나. 네. 지금 하세요. 시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아, 네. 이 서버를 지금 실행시켜서 뭐 서버에서 러닝이 뜬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네네.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네. 이게 제가 노트북을 꺼도 서버가 계속 돌아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그 서버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코드를 짜서 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노트북에 메모장을 켰다고 합시다. 메모장도 특정 포트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컴퓨터를 껐을 때 메모장이 계속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갑니다. 똑같습니다. 메모장과 같은 서버 프로그램이 하나 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ode.js라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짠 코드를 이해해서 서버처럼 서버라는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친구들이죠. 네. 코드 복사해서 알려주셨다고 하네요. 자, 근데 여러분이 서버 하나 실행을 어떻게 하냐면 만드신 상태에서 node app.js라고 실행하시면 될 겁니다. 실행해 보시겠어요? 터미널에 그 모듈 not found 뜨면은 뭔가 설치를 덜 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까먹었네요. node 하기 전에 npm init 한번 해주세요. 하고 엔터 치면 막 쫙 나올 겁니다. 이상하게 쫙 나와요. 그러면 뭐 패키지는 뭐 입력할 거냐 이런 것들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엔터 치세요. 계속 엔터 치세요. 아 훌륭합니다. 계속 엔터 치세요. 그럼 뭐 이제 다시 그냥 끝났죠? 네. 그냥 아무거나 치면 될 것 같아요. 전 테스트를 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 치면 되죠. 그런 거 같아. 예. 예.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됐죠? 그때 npm 인스톨 한번 해볼게요. 하고 엔터. 됐죠? 예. 네. 그 상태에서 node app.js 하고 엔터 치면 콘솔에 한 문장 하나 찍히고 찍히시나요?
서버 is running 혹시 찍히시나요? 안 됩니다. 콘솔이에요? 안 되시나요? 어, 어떻게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아, 돌아가서 모듈 나 다운됐어요. 모듈 파운드 npmi 하셨나요? 네. 저희 3 위키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한국 3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한번 CD, CD 3 위키. 그리고 npmi. 이거랑 다르게 또 바꿔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아, 좀 뭐가 뜨긴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죠. 어, 예. 오, 저는 이렇게 끝났어. 너무 루틴이 있을 때고 앱다지에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구나. npm 한번 더 해볼까요? npm 띄고 i 엔터. 그 다음에 노드 앱다지에서 저 이거 맞나요? 서버 이스 러닝. 이미 8080은 누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트 한번 바꿔볼게요. 3000원 추천할게요. 3000원. 이거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 npm 하고 이거 띄우고 npm 하셔야 됩니다. 네, npm 하고 띄우고 마이너스 v 한번 해볼까요? 네, 됐다. 뜨고 노드 마이너스 띄우고 마이너스 v. 앱.js 저장 한번 할게요. 네. 지금 저장이 안 된 상태예요. 컨트롤 앱.js 아무거나 누르고 컨트롤 S 하고 다시 한번 노드 한번 띄워볼까요? 하고 app.js 서버에서 그죠? 저 떴습니다. 이건 아마 윈도우 정책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냥 액세스 아. 하시면 됩니다. 네, 되죠? 서버 이스 러닝. 그죠? 자, 서버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데 실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크롬 한번 열어보세요. 예, 열었습니다. 자, 어떻게 입력하시면 되냐면 로컬 호스트 로컬. 제가 출처를 아이고 로컬 호스트 하고 콜론 하고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포트 있잖아요. 3000 8080 네. 8080 해서 인터 치시면 저는 지금 서버를 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지만 여러분의 서버에는 이상한 게 찍혀 있을 겁니다. 그죠? 노드 JS. 저거는 여러분이 설계하셨던 코드에 그대로 똑같은 게 찍혀 있죠. 오. 서버는 이런 식으로 관측됩니다. 오. 이 노트북을 여러분의 친구가 접속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네이버 하나 만든 거랑 틀린 다름 없어요. 여러분의 노트북에 다른 사람이 접속해서 뭐 작업을 하든지 지금은 저밖에 없더라. 그렇죠. 방화벽을 허용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윈도우마다 또 다르고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네,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서버 구동입니다. 여러분의 서버는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정도 진행해 볼게요. 자, 근데 좀 아직은 좀 그래도 간단해서 그렇긴 하지만 좀 길지 않아요? 좀 길죠? 헬로 노드 JS 하나 찍고 서버에서 러닝 하나 찍는데 몇 줄의 코드를 짜야 돼. 좀 길죠? 이게 서버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지면 수천 줄, 수만 줄을 짜게 되는데 이런 방식은 아마 서로에게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익스프레스라는 것과 네스트라는 것들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익스프레스라는 웹 프레임워크가 있는 거고 네스트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짜서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이거는 저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방금 짜신 게 이거랑 똑같아요. 좀 더 간단해졌죠? 자, 한번 같이 짜봅시다. 자, 근데 익스프레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달고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npm에서 익스프레스라는 것들을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그 기존 코드는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하시면 됩니다. 싹 다 지우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게 자, 혹시 되셨나요? 다들 말씀해 주세요. 되셨나요? 네. 네, 여기 컨트롤 C 하면 끝나요. 어. 오케이. 예. 네. 오케이. 그 저장을 생활화해 주셔야 됩니다. 자, 터미널에 npm에서 뭘 가져올까요? 인스톨 가져오기 전에 뭘 가져가야죠. 설치를 할 건데 익스프레스라는 거를 깔 겁니다. 엔터 하시면 쫙 떠요. 그 전에 뭐 이렇게 뜨는데 이러면 여러분의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패키지를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 패키지락 제이슨 보시면 여기에 뭐 어떤 걸 깔았고 뭐 어떤 걸 사용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가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많이 여기 들어가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app.js를 다시 한번 수정해 봅시다. 자, 물론 이거 콘스트로 해도 되고 넷이라 해도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쓰는 변수 할당은 const, bar, let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나머지는 자바스크립트 알아서 해석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const라고 할게요. const express 하고 equal 자, 가져올 겁니다. 필요합니다. 전 require 여는 가로 그리고 express를 가져올 거라고 명시를 합니다. 하고 세미콜론 하나 해주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세미콜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언어의 특징이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익스프레스를 가져왔어요. 근데 저희는 익스프레스에 있는 어떤 걸 가져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app라고 이름을 정해 볼게요. 네, 어떤 걸 가져올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익스프레스에 있는 거를 구동시켜 볼게요. listen. 자, 포트수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3000을 좋아해서 3000 포트로 서버를 열겠습니다. 하고 심표 하고 구동하면 어떤 걸 하고 싶니? 라고 했는데 app에 있는 listen이라는 함수는 두 개를 전달해 주겠대요. 이거는 request 요청과 response를 그냥 줄임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해도 다른 것도 해도 돼요. 예를 들어 food 뭐 바나나 뭐 애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네. 저는 그럼 바나나 애플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서버 함수 추격형 한번 보여드렸죠? 그럼 한번 활용해 봅시다. equal 닫는 괄호 는 자, 리슨을 3000 포트를 열었고 포트를 연 상태에서 바나나랑 애플을 전달해 주겠대요. 근데 우리는 애플에서 받은 것들을 활용해 볼게요. 애플 send 애플 send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쓰셔야 됩니다. 저는 뭐 어떤 걸 쓸까요? 치맥 먹고 싶다 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네, 바나나 이거 리퀘스트로 바꾸고 이렇게 할게요. 네. 헷갈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너무 헷갈려서요. 자, 그러면
그 저희가 터미널에 찍히는 것들은 다 콘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콘솔에 어떤 걸 찍어 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도 됩니다.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요. 와우. 이거만으로도 서버는 구동이 됩니다. 근데 자, 그런데 app라는 함수 중에서 모듈에서 라우터라는 함수를 저희가 사용을 해볼게요. 그 라우터라는 함수는 어떤 걸 제공하냐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로컬 호스트 포트 3000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떤 거를 시킬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 이 슬래시는 여러분이 그냥 로컬 호스트 3000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슬래시 애플이라 치면 여러분이 로컬 호스트 3000 슬래시 애플에 접속했을 때, 뭐 여러분이 만약 로컬호스트 3000 슬래시 애플 슬래시 바나나에 접속하면 어떤 걸 할지를 코드로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간단한 거부터 해볼게요. 슬래시만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로컬호스트 3000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걸 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어렸을 때 여기서도 리퀘스트라는 것과 리스폰스를 전달해 주겠대요. 근데 이거를 전달받았을 때 어떤 걸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희는 이 전달받은 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여기 주소에 접속한 친구들에게 우리가 요구한 걸 풀어주고 싶어요. 치맥 먹고 싶다 라고 풀어주고 싶대요. 를 한번 짜신 다음에 다시 서버를 구동해 봅시다. 터미널에서 노드 앱 JS 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에러가 떴네. 연결 거부당했는. 잠시만요. 라우터 레큐레스 레센드. 어제 실행했던 건데 정책이 바뀌었나 보네. 실행되나요 지금? 잘 안 되죠. 네, 디플리케이트가 이게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얘긴데, 이제 뭐 쓰지 않아서 뭐 재워놓는다는 얘긴데, 제가 어제 이걸로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잘 되다가 지금은 또 오늘 막혔나 보네. 네. 질문 그건 하나. 하세요. 그러면 그 라우터에서 그 슬래시 치면 뭐 서버에서 있는 거 뭐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제가 네이버의 서버를 제가 임의로 갖다 써도 되는 건가요? 네이버 뭐 슬래시 치고 막 남의 서버를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당연히 할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서버에 안에서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뭐 HTTPS. 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 접속하면 하는 거냐면, 로컬 호스트 다 3000 슬래시 네이버닷컴 이렇게 접속해야 뜨는 겁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접속하는가 이런 거는 별개예요. 여러분의 서버 안에 있는 자원에 어디를 들어갈 거냐를 명시해 주는 겁니다. 제 노트북 내에 있는 서버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남의 거를 가져오지 못해요. 예. 네, 이건 불가능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약간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준다면, 뭐 타이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준다면 이 타이틀에 맞게 또 정보를 바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뭐 페이지라고 한다면 타이틀은 여기서 뭐
로그 레큐파람스 타이틀이라고 하면 페이지가 찍힐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슬래시에서 어떤 게 뭐 페이지스가 들어가면 이 로고 이거는 페이지스가 되겠죠. 이거는 애플이 되면 레큐파람스 타이틀은 애플이 되겠죠. 이렇게 값을 전달할 수도 있다. 유동적으로. 지금은 실행이 안 되네요. 제가 이거는 어제 됐었는데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나 보네. 일단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짜는 거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간단하게 좀 더 짤 수가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편안하죠?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노드.js라는 개념에 제가 명확하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준비가 좀 부족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다음 주차에 노드.js에 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